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스토 38회차 EPL 7경기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중에 리그컵이 있는 팀들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경기력을 좀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리그 순위와 최근 전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 2라운드밖에 치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3라운드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PL 분석하기 전에 혹시 오늘의 축구라는 그 페이지 아시나요? 홍보 같은 건 아니고 뭐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6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6경기 중에서 좀 많이 맞추면 그 댓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맞추신 분한테 이렇게 응모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공을 줍니다. K리그 공인구 미니볼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거는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널에 댓글로 이제 응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무패랑 다르게 투포를 안 됩니다. 단통만 가능하고 단통으로 예측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 당첨이 됐습니다. 그때 전북 경기 한 경기 빼고는 총 6경기 중에 5경기가 적중이 돼서 당첨이 돼서 이렇게 택배를 받았고요. 일단 뭐 이 계정으로 한 게 아니라 부계정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수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당첨되실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 삼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EPL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뉴캐슬에게 3대 0으로 패배를 했었고 맨유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3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리그컵이 있고요.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에서 비스마 선수가 거의 정갈킥으로 루이스 선수 얼굴을 차버리면서 퇴장이 됐고요. 배당 같은 경우에 일단 맨유가 정배를 받긴 했지만 조금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스타일인 활동량이나 뭐 압박, 크로스, 중거리 등 좋은 모습들이 있었고 무페이 선수 그리고 코널리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램프티 선수는 정말 이 선수는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페널티킥도 유도를 했었고 일단 그 페널티킥을 유도했던 램프티의 활약으로 인해서 전반 초반에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갔었던 브라이튼이었고요. 베나이트 선수도 선발로 나왔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완비사카 선수가 100%의 컨디션이 아니어서 그런지 일단은 결장을 했고요. 완비사카 대신에 나왔던 포스메사 선수 정말 못했습니다. 공백이 굉장히 커 보였고 뭐 린델로프, 제임스 등 전체적으로 선수진들이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뭐 일단 크로스에 좀 의존하는 모습들 근데 마샬이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진 못했고요. 지난 시즌 핸더슨 키퍼의 셰필드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본다면 차라리 데아보다는 핸더슨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좀 경쟁 체제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반더비크는 좋았습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는 완비사카와 그린우드 등 지난 개막전에서 패배를 했었던 맨유이기 때문에 베스트로 나오지 않을까. 완비사카와 그린우드가 나온다면 그나마 조금 맨유에게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유는 일단 현재 큰 부상자가 없는 상태고 브라이튼은 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튼이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릴 것 같진 않아 보여서 맨유에게도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맨유가 그래도 이 경기 패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맨유 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유의 베스트 멤버 그리고 브라이튼의 이런 공간적인 부분을 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맨유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고 지난 경기 지난 시즌에 이 후반기에 챔스를 노릴 때처럼 열심히 뛴다라는 생각이 좀 없었던 맨유였고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일단은 컨디션이 다 좋지 않습니다. 브레이튼은 개막하고 나서 경기력은 계속 좋기 때문에 일단은 맨유 단통은 조금 불안해서 무승부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표율을 보고 맨유 쪽으로 몰리면 일단 투픽으로 가고 몰리지 않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브라이튼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비슷해요.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수정국은 맨유에게 3대1 승리, 에버튼은 웨스트브롬에게 5대2로 대승리를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위컴이나 아놀드, 톰킨스, 케일 등 여전히 부상자가 많고, 에버튼은 리그컵이 주중에 있고 홀게이트 선수가 부상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시즌과 비슷한 선수 라인업 그리고 비슷한 전술로 부상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동일하게 선수비 후 역습의 형태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벤테케가 복귀를 할 수도 있어서 자아 벤테케 아이후의 3톱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버튼은 영입된 선수들로 인해서 알랑이나 두쿠레, 하메스 중원의 무게감이 굉장히 생겼고, 하메스 선수의 이런 방향전환 패스가 좋습니다. 특히 우측에서 이렇게 하메스가 방향전환 패스를 할 때 좌측으로 방향전환을 한다면 좌측에는 히샬리송과 디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역습이나 크로스, 압박, 세트피스 등은 좋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웨스트 브로미치의 조금 압박에 조금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 또한 웨스트 브로미치가 전반전에 세 장자가 없었다면 좀 에버튼이 좀 힘겹게 승리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연승을 하고 있는 팀들의 맞대결인데 일정적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리한 모습이긴 하지만 상대 전적에선 2무 3패로 에버튼이 최근에 팰리스에게 패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이 수비에서 일단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고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모습을 에버튼의 세트피스라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라인을 내리더라도 크로스 공격이나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튼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들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라인을 조금 높이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한다면 중원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상대팀이 들어오면 분명 강하게 압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 그런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에버튼의 세트피스 한 방이 터지면 일단 에버튼이 무난하게 이길 것 같긴 한데 지금의 크리스탈 팰리스의 모습이라면 역습에서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선제골을 넣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변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변으로 보더라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보다는 지금의 하메즈의 킥력이나 이런 전환, 그리고 중원에서의 알랑, 두쿠레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단통 무승부가 조금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무 예측합니다. 8번 경기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대 첼시의 경기고요. 웨스트 브로미치는 에버튼에게 5대2 대패, 첼시는 리버풀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의 일단 공통점은 전반전에 웨스트 브로미치는 깁스가 퇴장을 당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텐센이 퇴장을 당해서 두 팀 다 전반은 잘 버텼지만 후반에 조금 무너졌었던 두 팀입니다.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리그컵이 있고요. 첼시는 길모어 그리고 지에어 선수가 부상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개인적으로 깊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첼시의 알론소, 하베르츠 선수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베르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베르너의 스피드를 따라오는 선수들이 이 받쳐주는 선수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베르너의 이런 빠른 스피드, 역습을 치고 나갈 때 주변에 선수가 없어요. 혼자만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도 지난 경기 그리고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웨스트 브로미치의 수비력이라면 이 경기는 첼시가 쉽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빌드업 시 압박에 좀 고전을 하면서 실수가 굉장히 많았었고 침투 선수를 놓치거나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도 디앙가나를 활용한 침투나 역습, 측면 공격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두 팀의 스쿼드를 비교했을 때 또한 웨스트 브로미치가 득점을 하더라도 수비가 너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첼시에게 더 먹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을 보지 않고 웨스트 브로미치의 단통패 예측합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벌리는 레스터에게 4대2 패배, 사우스햄튼은 토트넘에게 5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벌리는 주중에 리그컵이 있고 제코크 그리고 구드문드손, 반스 선수가 부상입니다. 사우스햄튼은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이고요. 벌리는 로드리게스와 우드 선수가 투톱으로 나왔고 비드라 선수가 교체로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 세트피스와 크로스로 일단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벌리였었고요. 사우스햄튼도 지난 시즌과 비슷한 모습인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모습, 그리고 공격진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벌리가 원래 라인 자체가 낮은 편이 아니지만 레스터 상대로는 조금 라인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내리지 않고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렇게 라인을 좀 내리지 않다 보니까 벌리는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역습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팀이죠. 일단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초반에 상주 상무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기 때문에 뒷공간 노출에 대한 위험이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불안해서 선제골을 넣는 팀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가 두 팀 다 일단 경기력이 좋지 않고 수비적으로 불안한데 또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일정적으로 조금 더 나은 팀은 사우스햄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사우스햄튼 쪽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한데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벌리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에게 쉽게 패배는 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에 일단은 고민 끝에 초안을 일단 단통 무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사우스햄튼이 좀 우세해 보이긴 해도 벌리의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 방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여서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리그컵도 봐야 될 것 같고 두 팀의 경기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무승부 쪽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리즈의 경기고요. 셰필드는 아스톤빌라에게 1대0 패배, 리즈는 풀럼에게 4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셰필드는 이건희 퇴장을 당해서 일단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셰필드는 버크 그리고 로빈슨을 웨스트브루미치로 보내고 버크 선수를 데려오면서 버크 선수를 섭딜 하면서 영입을 했습니다. 전반 초반에 이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였었는데 그래도 경기를 봤었을 때는 그래도 잘 버텨내고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셰필드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런 셰필드 축구 많은 활동량과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노리는 모습 또한 이 수비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그런 팀단위 축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트피스도 잘 활용하는 세필드인데 아직까지 리그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고 위험지역에서 쓸데없는 파울이 많습니다. 리즈는 굉장히 매력 있는 팀이죠. 첫 경기와 비슷하게 압박이나 빌드업을 하다가 롱킥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공격적인 모습이었지만 4대1 상황에서 4대3까지 따라잡히면서 자칫하면 무승부가 될 뻔했던 경기를 보여줬었습니다. 또 페널티킥을 또 내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셰필드는 1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전반 초반에 2골을 실점을 했었고 빌라전에서는 전반 초반에 한 명이 퇴장당하는 어려운 경기들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데 셰필드는 henderson이 맨유로 복귀하면서 떠나고 이제 대체로 영입된 램스데일 키퍼가 영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henderson이 지난 시즌에 워낙에 잘해주기도 했어서 좀 대체하기에는 조금 그런 공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건도 일단 셰필드에 있어서 중요한 수비인데 일단 이건이 출전하지 못하는 모습과 henderson의 공백은 분명히 있어 보여서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리즈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굉장히 많은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셰필드의 활동량과 셰필드 축구가 제대로 발휘가 된다면 전반 초반에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역습 상황에서 리즈의 공간과 수비를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셰필드가 일단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리즈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는 셰필드의 단통 승 쪽을 보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도 셰필드가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셰필드의 승 쪽을 보고 있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사우스햄튼에게 5대2로 승리를 했고 뉴캐슬은 브라이튼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 모두 주중에 리그컵이 있고 토트넘은 베일이 부상을 당했고 뉴캐슬은 두브라브카 키퍼 그리고 막시맹 루이즈가 부상으로 나옵니다. 일단 루이즈는 지난 경기에서 비수마한테 정갈킥 맞으면서 좀 그걸로 인한 부상으로 보이고요. 토트넘의 경기력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은돔벨레 좋았고요. 그리고 케인과 손흥민이 잘했습니다. 뉴캐슬은 영입된 프레이저 선수가 교체로 나왔고 윌슨과 앤디 캐롤 선수가 역시 선발로 투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초반에 막시맹의 바보 같은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전반 초반부터 조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었던 뉴캐슬이었고요. 뉴캐슬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일단 수비가 단단한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초반부터 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꼬였었던 뉴캐슬이었고, 루이즈 선수가 물론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겠지만 공격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했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는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트넘은 케인의 능력으로 득점을 하지 못하면 공간이 있을 때는 뭐 여타 다른 뭐 손흥민이나 모우라 선수의 침투에 의한 그런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뉴캐슬이 라인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그리 많이 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토트넘이기 때문에 라인을 조금 낮춘 상태에서 경기에 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이 전반에 골을 넣는다면 분명히 뉴캐슬 라인을 조금 올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거기 때문에 토트넘이 큰 점수차로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전반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 분명 토트넘은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뉴캐슬은 좌측에 루이스 그리고 막시맹 이제 두 선수 다 부상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좌측의 공백이 있고, 키퍼의 두브라브카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경기는 토트넘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좋았지만 실점 장면에서도 그렇고 수비가 좀 아쉽긴 해요. 주력도 조금 빠르지 않아서 뒷공간을 노출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수비가 단단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득점을 하지 못하면 뉴캐슬은 막시맹이 없기 때문에 알미론과 핸드릭을 활용한 역습으로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면 조금 실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레길론이 주말 경기에서는 출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로 보여서 일단은 초안은 조금 이변을 생각을 해서 승부패 쪽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대 전적에선 토트넘이 압도적이어서 이 부분도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아스날에게 2대1 패배, 울버햄튼은 맨시티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이 있고 울버햄튼은 카스토로 선수가 부상입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처럼 파비안스키 키퍼의 존재,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 오버래핑, 역습 이런 부분들이 준수하긴 했지만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뒷공간을 좀 많이 내줬었고 찬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후반전에 특히나 득점 찬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살려내지 못하면서 아스날이 득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었던 웨스트햄이었고요. 울버햄튼은 조타와 맷도티 선수가 이적한 상황에서 카스토로 선수까지 부상인 상황이라 좌우측 선수의 이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레 선수가 일단 윙백으로 나왔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반 초반부터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었고 압박에 좀 패스미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뭐 크로스나 히메네스가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선수죠. 트라우레가 존재하는 모습 또는 이제 세트피스나 역습 중거리에 한 방이 있는 팀입니다. 저는 이 경기 결과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울버햄튼이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적으로 유리한 울버햄튼이고 울버햄튼은 주중에 리그컵이 없고 또한 웨스트햄의 이런 부족한 결정력과 측면에서의 이런 공간, 뒷공간 등은 울버햄튼이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은 스타일을 조금 비교를 했었을 때 제 느낌적으로는 크로스나 역습, 세트피스 등을 노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같은 스타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봤었을 때는 울버햄튼도 부상자와 이적생으로 인한 공백이 있지만 웨스트햄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크로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히메네스, 물론 웨스트햄도 안토니오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히메네스와 비교를 했었을 때 조금 더 마무리가 좋은 건 히메네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습에서도 웨스트햄의 이런 공격진 그리고 이선 선수들보다는 울버햄튼의 트라우레 선수가 더 낫지 않나. 또 중원도 무티뉴나 이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울버햄튼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 패 쪽으로 정배 쪽으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PL 7경기가 끝났고요. 내일 준비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최대한 준비를 해서 내일 분데스리가 초안픽과 초안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